오후가 되면 그는 오두막 뒤편에 너른 바위 위에서 무술을 연마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물처럼 유연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을 내디딜 때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동시에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는 무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이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낯선 기척이 민우의 고요한 삶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괭이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을 한참 걸어 들어갔을 때 그는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의 옷차림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민우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맥을 짚었다. 그의 맥박은 매우 약했고 온몸에는 긁히고 찢긴 상처들이 가득했다. 노인은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우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왔다. 그는 노인을 낡은 침대에 눕히고 그가 직접 만든 약초들을 이용해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는 약초들을 빻아 노인의 상처에 바르고 정성껏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는 노인을 위해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간호했다. 그는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약초들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부디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그는 노인에게 약초를 달인 탕약을 먹였다. 그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노인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젊은이, 고맙네. 나는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자신이 한때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민우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젊은이에게 보답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미안하네. 자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네.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노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민우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젊은이, 자네는 정말 복받을 사람일세. 자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노인은 민우에게 하나의 유품을 남기고 떠나갔다. 그것은 낡고 투박한 은반지였다. 젊은이, 이 반지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끼던 반지일세.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반지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네. 자네가 이 반지를 낄 자격이 된다면 이 반지가 자네에게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걸세. 그리고 자네가 이 세상에 내려갈 일이 생긴다면 이 반지와 함께 이 사진을 가지고 가게. 나의 가장 소중한 딸 지은의 사진이네. 자네가 이 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은이가 자네를 도울 걸세. 노인은 민우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네고 홀연히 산을 내려갔다. 노인이 떠난 후 민우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이 남기고 간 낡은 은반지를 손에 쥐고 지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우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노인이 그녀의 사진을 자신에게 남기고 갔는지 궁금해졌다. 이 반지가 내게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까? 민우는 은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하지만 반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역시
나는 이 반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민우는 실망했지만 그는 반지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그것은 노인과의 약속이었고 그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낡은 오두막의 천장만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노인의 마지막 말과 지은의 슬픔이 담긴 눈빛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평화로운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연을 향해 조용히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낡은 오두막의 벽에 걸린 지은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지은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민우는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민우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그녀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닦아주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그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민우는 노인으로부터 소식이 담긴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노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딸 지은이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친척들의 횡포와 회사의 부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노인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다. 민우, 자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숨이 멎어가고 있네. 나의 마지막 소원은 나의 사랑하는 딸 지은이를 지켜주는 것일세. 자네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자네가 지은이의 곁에 있어주는 것일세. 자네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라면 지은이를 지켜줄 수 있을 걸세. 부디 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게. 민우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은이를 돕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번잡함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운명에 처했다. 그는 낡은 은반지를 손에 쥐고 지은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평화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오두막의 낡은 문을 열고 숲속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고요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결의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숲속을 걸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새로운 희망을 믿었다. 그는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은이를 지켜내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우의 평화로운 삶은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노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우가 평생 지켜온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그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운명적인 소명이었다. 민우는 낡은 은반지를 손에 쥐고 지은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민우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녀의 슬픔을 닦아주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는 낡은 오두막의 문을 닫고
숲속의 고요함에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계세요, 스승님. 제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평안하세요. 그는 스승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다. 숲을 벗어나 세상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그는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낡은 신발을 벗어나 맨발로 땅을 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발의 통증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무거운 책임감에 더 집중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세상의 문턱에 다다랐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은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귀를 찢을 듯한 소음과 코를 찌르는 매연 냄새는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경 쓸 틈도 없이 바쁘게 걸어 다녔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 없는 무표정만이 가득했다. 민우는 그들의 공허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민우는 며칠 동안 도시를 방황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과 맨발의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이 남기고 간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는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낡고 칙칙한 아파트 건물들은 도시의 화려한 풍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그곳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활기보다는 피로가 가득했다. 민우는 그곳에서 지은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민우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낡은 계단을 올라 지은의 집을 찾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말소리는 지은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민우를 맞았다. 그녀는 바로 사진 속의 지은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의 밝고 행복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근심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희망을 잃은 듯 공허했다. 지은은 민우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노인이 남긴 편지와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우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민우의 말에 지은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그녀는 민우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을. 왜요? 지은은 민우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우의 초라한 행색과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편지를 남기셨을 리가 없어요. 당신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지은의 차가운 태도에 민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그녀를 이해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지 그는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당신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은은 민우의 말에 흔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그녀의 집 안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누구야? 또 그 사채업자들인가? 재민의 목소리였다. 재민은 지은의 사촌 오빠로 지은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지은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음흉한 속셈을 품고 있었다. 재민은 민우를 보고 비웃었다. 지은아, 이 사람은 누구야? 혹시 너의 새로운 애인이라도 되는 거야? 아니면 너를 돕겠다고 온 사기꾼인가? 하하하. 재민의 조롱 섞인 말에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재민의 비열한 눈빛을 보고 그가 은미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우는 재민에게 말했다. 나는 이분을 지키러 왔습니다. 당신이 이분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다면 나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민우의 단호한 말에 재민은 콧방귀를 뀌었다. 하하하, 이봐 이 거지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너는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라. 아니면 내 몸뚱이가 성할 줄 모를 거다. 재민의 협박에 민우는 굳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지은은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 씨, 가세요.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지은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은 민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그녀를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민우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민우는 지은의 집을 나와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동시에 새로운 다짐이 피어올랐다. 그는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은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혼자서라도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평화로운 삶은 이미 끝났다. 그는 이제 세상의 한복판에 홀로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시련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가볍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은이를 지켜내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우는 지은의 집을 나와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의 차가운 눈빛과 그녀의 사촌오빠 재민의 비웃음이 맴돌았다. 그는 세상에 대한 무지와 자신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지은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녀의 슬픔을 닦아주기 위해 반드시 그녀의 곁에 있어야 했다. 민우는 거리를 배회하며 노인이 남기고 간 은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노인이 이 반지를 남긴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무작정 걸어다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힘없이 주저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둘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지은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한 남자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러나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민우를 발견한 직원들은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지은 씨, 저 사람 아세요?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은 씨,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제발,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지은은 민우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돕겠다는 거죠? 당신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그냥 가세요.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민우의 가슴을 찔렀다. 민우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는 그녀를 이해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앞에 재민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재민은 민우를 보고 비웃었다. 어이, 여기 있었군. 지은아, 이놈이 너를 따라다니는 스토커인가? 하하하. 너는 정말 불쌍하구나. 이제는 거지 같은 놈에게까지 꼬리를 치고 다니는구나. 재민의 조롱 섞인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우는 재민의 비열한 눈빛을 보고 그가 지은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재민은 지은을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민우를 비웃으며 그의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이봐, 이놈에게 뭔가 보여줘. 이놈이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지은이에게 보여주라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다가와 민우의 어깨를 밀쳤다. 민우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봐, 이 거지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이 감히 지은이에게 접근하다니. 내 몸뚱이가 성할 줄 모를 거다. 그 남자는 민우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민우는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손목을 잡았다. 남자는 민우의 손에 잡히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우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민우의 소나기는 마치 쇠처럼 단단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놔. 남자가 소리쳤다. 민우는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남자는 민우를 향해 다시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우는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재민은 민우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이놈이 너는 도대체 누구야? 재민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재민의 또 다른 부하가 지게차를 몰고 나타났다. 지게차 위에는 수십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다. 그 남자는 민우와 재민을 향해 지게차를 몰고 왔다. 사장님, 비켜요. 지게차는 민우와 재민을 향해 돌진했다. 재민은 급하게 몸을 피했지만 민우는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앞에 섰다. 지게차는 그들을 향해 돌진했고 지게차에 실려있던 수십 개의 상자들이 그들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민우는 쏟아져 내리는 수십 개의 상자들을 맨손으로 막아냈다. 그는 상자들이 지은에게 닿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상자들이 자신에게 쏟아져 내리는 순간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힘을 느꼈다. 그는 그 힘을 이용해 상자들을 막아냈고 그 결과 상자들은 그의 손에 깊은 흠집을 남겼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상자들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지은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지은은 눈을 뜨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악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우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보았다. 그녀는 민우의 진심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우 씨, 괜찮으세요? 손에서 피가. 그녀는 민우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지은 씨가 다치지 않으셨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민우를 믿기로 결심했다. 민우의 놀라운 능력은 지은과 그녀의 직원들만이 목격했다. 그들은 민우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민우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재민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저놈은 도대체 누구야? 저런 힘을 가진 놈이 왜 지은이 곁에 있는 거지? 혹시 저놈이 지은이의 약점이라도 잡고 있는 건가? 재민은 민우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 재민은 민우의 힘을 이용해 지은을 해치려 했다. 그는 민우를 비웃으며 말했다. 이봐, 너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내게 큰 실수를 한 거야. 나는 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 테니 각오해라. 재민은 민우를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민은 민우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민우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려 했다. 그의 비열한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재민은 그의 부하들을 시켜 민우의 뒤를 밟았다. 그의 부하들은 민우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우가 산속에서 살았다는 사실과 그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민우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산속에서 홀로 수련한 기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재민은 민우의 정체를 알고 그의 힘을 이용해 지은을 해치려 했다. 그는 민우에게 접근하여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이봐, 민우. 너의 힘은 정말 대단하더군. 너 같은 놈이 왜 지은이 같은 형편없는 여자 곁에 있는 거지? 내게 오면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돈명의 여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게. 민우는 재민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신의 더러운 돈과 명예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분을 지키러 왔습니다. 저는 이분과의 약속을 지킬 겁니다. 민우의 단호한 말에 재민은 분노했다. 그는 민우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민우의 순수한 마음을 비웃었다. 내 놈이 끝까지 지은이를 지키겠다고 좋다. 그렇다면 내 놈의 목숨이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겠다. 재민은 민우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그의 비열한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우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우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과 그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 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민우는 그녀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를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지은 씨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민우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앞에 놓인 거대한 시련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민우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우와의 사랑을 키워가며 그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했다. 민우의 등장은 지은에게 한 줄기 빛이었지만 재민에게는 거대한 걸림돌이었다. 재민은 민우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알 수 없는 힘과 지은에 대한 헌신을 보고 그가 자신의 계획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재민은 민우와 지은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위해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지은의 회사는 사면초계에 빠졌다. 회사의 주요 파트너사들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저희도 저희 회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파트너사들의 차가운 통보에 지은은 만견자실했다. 그녀는 그들이 갑작스럽게 돌아선 이유가 재민의 비열한 공작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민은 언론을 이용해
지은과 민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신임 회장 정체불명의 사기꾼과 결탁해 회사 자금 횡령 의혹. 혼수 상태 환자 돌보던 효녀 알고 보니 가족 재산 노린 사기꾼. 재민은 지은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핑계로 지은이 민우와 손잡고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민우는 정체불명의 사기꾼으로 지은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불효녀로 낙인 찍혔다.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초라한 행색과 재민이 뿌린 악의적인 소문만을 믿었다. 재민은 여론을 이용하여 지은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한 유명 호텔의 대형 회의실을 빌려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함께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다. 재민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지은과 민우를 보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자, 여기 주인공들이 왔습니다. 신임 회장 김지은과 그녀의 수호자라는 정체불명의 사기꾼이 함께 왔군요. 재민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에 닥친 위기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김지은 대표와 정체불명의 사기꾼 민우 씨 때문에 파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틈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저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의 모든 음모를 밝히고 저희 회사를 파산으로부터 지켜낼 것입니다. 재민의 말에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정말 김지은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정체불명의 사기꾼의 정체는 밝혀진 겁니까? 재민은 웃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저 민우라는 사기꾼은 자신이 무술의 고수라고 떠들어대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거짓말쟁이인지 직접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재민은 미리 고용한 유명한 격투기 선수를 기자회견장으로 불러들였다. 자,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이분이 민우 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시죠. 당신이 정말로 무술의 고수라면 이분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겠죠. 재민은 민우를 비웃으며 그를 향해 도발했다. 지은은 재민의 비열한 계략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민우가 아무리 강해도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민 오빠, 제발 그만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모욕할 수는 없어. 지은은 재민에게 소리쳤지만 그의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재민은 민우를 향해 말했다. 자, 이봐. 너의 정체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력자인지 지금 당장 증명해봐. 아니면 너와 지은이는 이 기자회견장에서 영원히 추방될 거다.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민우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우를 믿었지만 그가 이 거대한 시련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우 씨,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해요. 당신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 민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민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험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민은 민우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다. 자, 민우 씨. 당신에게 단 3분만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당신이 이 격투기 선수를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과 지은이의 모든 음모를 밝히고 회사를 파산시킬 겁니다. 재민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3분이라는 시간은 민우에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지은이의 운명을,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3분 안에 결정해야 했다. 민우는 격투기 선수와 마주 섰다. 격투기 선수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민우의 초라한 행사액을 보고 그를 비웃었다. 이봐, 이 아저씨.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기겠다고 하하하. 격투기 선수의 조롱에도 민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의 눈빛을 꿰뚫어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재민은 시계를 보며 웃었다. 자, 3분 시작합니다. 재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격투기 선수는 민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마치 쇠처럼 단단했고 그의 발차기는 마치 바람처럼 빨랐다. 그는 민우를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민우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민우를 공격했지만 민우는 그의 공격을 모두 피했다. 민우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물처럼 유연했다. 그는 공격을 하는 대신 그저 자신의 힘을 방어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이게 뭐야? 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야? 재민은 소리쳤다. 그의 초조함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격투기 선수도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모두 헛손질이 되자 분노에 휩싸여 더욱 거칠게 민우를 공격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모두 민우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무력화되었다. 민우는 그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이용해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3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민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그에게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삶과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기자회견장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재민의 비열한 웃음과 격투기 선수의 오만한 눈빛이 민우를 향했다. 민우는 침착하게 서서 그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격투기 선수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격투기 선수는 민우의 방어적인 태도에 초조해졌고 더욱 거칠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마치 폭풍우처럼 쏟아졌지만 민우의 움직임은 마치 강물처럼 유연했다. 그는 공격을 하는 대신 그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이용해 격투기 선수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3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민우는 단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의 공격을 막아낼 뿐이었다. 이게 뭐야? 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야? 재민은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격투기 선수도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민우는 그의 공격을 모두 피했다. 그의 공격은 모두 헛손질이 되었다. 격투기 선수는 분노에 휩싸여 민우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이 자식 죽어라. 그는 온몸에 힘을 실어 민우의 명치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 주먹은 마치 쇠처럼 단단했고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민우의 심장을 꿰뚫을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민우는 공격을 멈추고 그의 주먹을 잡았다. 민우의 손에 잡힌 격투기 선수의 주먹은 마치 솜처럼 가벼워졌다. 그는 자신의 주먹이 민우의 손아귀에 잡히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민우는 그의 손목을 가볍게 돌렸다. 힘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민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격투기 선수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고 자신의 몸이 마치 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우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민우의 소나귀는 마치 쇠처럼 단단했다. 결국 격투기 선수는 자신의 무릎을 꿇고 민우에게 항복했다. 이럴 리가 없어. 재민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는 민우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에 전율했다. 기자들은 격투기 선수가 민우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술렁거렸다. 그들은 민우의 초라한 행사액을 비웃었지만 그의 놀라운 능력에 경악했다. 지은은 민우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우의 진심과 그의 힘을 믿었지만 그가 이 거대한 시련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뒤에서 조용히 그를 응원할 뿐이었다. 재민은 민우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래, 너의 무술 실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 놈의 정체는 사기꾼이야. 나는 증거가 있다. 재민은 미리 준비한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민우와 재민의 부하가 함께 찍힌 사진이 나타났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기꾼은 저의 부하와 함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려 했습니다. 이 증거라면 당신의 정체가 밝혀질 겁니다. 재민은 민우를 향해 비웃었다. 그때 민우의 손에 끼워져 있던 낡은 은반지가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은은한 빛은 마치 신비로운 힘을 품고 있는 듯 했다. 민우는 그 빛을 보고 놀랐지만 그는 그것이 노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우는 은반지를 들고 말했다. 이 반지는 회장님께서 저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지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민우는 은반지를 들고 단상에 올라갔다. 그는 은반지를 태블릿 PC에 화면에 갖다 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태블릿 PC의 화면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재민의 부하와 민우가 찍힌 사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재민과 그의 부하들이 몰래 모여 음모를 꾸미는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재민은 지은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민우와 지은을 모함하려는 모든 계획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재민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지은의 아버지를 학대하고 그가 남긴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도 영상에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재민의 비열한 음모가 담긴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재민의 말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재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없어. 이 영상은 조작된 거야. 재민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음모가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재민의 비열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자 기자회견장에 모여있던 투자자들과 기자들은 민우와 지은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민우의 초라한 행사액을 비웃었지만 그의 놀라운 능력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은 민우와 지은에게 다가가 사과를 건넸다. 죄송합니다, 민우 씨.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과에 민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지은 씨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재민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민우와 지은을 향해 마지막까지 이를 갈았다. 너희들, 내가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은 절규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의 비열한 음모는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기자회견은 민우와 지은의 승리로 끝났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을 나섰다. 기자들은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민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해져요.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민우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앞에 놓인 새로운 삶을 향해 민우와 함께 나아갈 준비를 했다. 민우와 지은은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재민의 비열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자 회사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파트너사들은 다시 그들에게 연락을 해왔고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다. 지은은 회사의 대표로서, 민우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돕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우는 더 이상 초라한 행색의 산골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이자 그녀의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었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했고 그들을 존경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뒤 재민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비열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민우가 공개한 영상과 지은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의 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서 그들은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려 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재민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늦은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홀로 남겨진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의 몰락은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재민의 악의적인 소문에 속아 지은의 회사의 등을 돌렸던 투자자들과 파트너사들은 앞다투어 민우와 지은에게 찾아와 사과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큰 피해를 입으실 뻔했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진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지은의 따뜻한 말에 그들은 감동했고 다시 한번 그녀의 회사와 손을 잡았다. 그들의 협력은 회사를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의 회사는 민우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재민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자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고 회사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지은은 회사의 대표로서, 민우는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민우를 소개하며 말했다. 여러분, 이분은 민우 씨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이미 파산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저의 은인이자 저희 회사의 구세주입니다. 직원들은 민우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민우의 초라한 행사액을 비웃었지만 그의 놀라운 능력과 진심에 감동했다. 회사가 안정되자 지은은 민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민우 씨, 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해 주시겠어요? 민우 씨의 지혜와 통찰력이라면 우리 회사를 더욱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민우 씨가 필요합니다. 민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은의 진심 어린 제안에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지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우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저는 세상의 명예나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우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에요, 민우 씨.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저를 살려주셨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당신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은은 민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우 씨,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민우와 지은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되돌아보았다. 민우 씨, 그때 제가 민우 씨를 믿지 못하고 쫓아냈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지은의 말에 민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은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은 씨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은은 민우에게 물었다. 민우 씨, 당신은 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당신의 삶은 그곳에서 더 평화롭고 행복했을 텐데. 민우는 지은의 질문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은 씨, 저는 그곳에서 저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삶이 너무나도 공허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저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의 삶의 의미는 지은 씨를 지켜주고 지은 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민우 씨, 저도 민우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저의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민우 씨, 사랑해요. 그들은 그날 이후로 연인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우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고 지은은 민우의 사랑 속에서 점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했고 그들을 존경했다. 민우와 지은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민우는 지은의 회사에 합류하여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회사의 경영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회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은은 민우의 도움으로 회사를 더욱 크게 성장시켰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세월은 흘러갔고 민우와 지은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찬란한 봄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반지하의 작은 자취방에 살지 않았다. 그들의 낡은 방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위한 쉼터로 변모했고 그들은 지은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껴 지었던 아담하지만 따뜻함이 가득한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희진은 사랑의 정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서준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인정받는 관리자가 되었고 퇴근 후에는 은미와 희진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은미는 그들의 품에서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진의 따뜻함과 서준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아름다움을 꽃피웠다. 그녀는 이제 사랑의 정원, 재단의 상징이자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상골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지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편이자 그녀의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지은과 결혼한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의 의술을 이용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에만 전념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한의원을 열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그의 한의원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지은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의 사랑 속에서 점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는 회사를 물려받아 윤리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돈을 이용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돕는 데에만 전념했다. 그녀의 회사는 사랑의 정원 재단에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그들은 이제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민우와 지은은 자신들의 성공을 개인적인 행복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사랑의 정원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민우의 의술과 지은의 경영 능력을 결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과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교를 운영했다. 민우는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을 치료했고 지은은 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따뜻하고 굳건했다. 재단이 설립한 병원과 학교는 민우와 지은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했다. 병원은 민우의 의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 학교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었다. 그들의 선행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재산이나 명예보다는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민우와 지은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강변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이제 사랑의 정원 재단이 조성한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었다. 공원에는 민우가 산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있던 은반지와 노인의 사진을 본떠 만든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동상은 민우가 지은을 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상이었다. 민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지은은 민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우 씨, 저도 민우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민우 씨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민우 씨, 사랑해요. 그들은 서로를 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들의 진심과 사랑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민우와 지은이 강변에 앉아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뒤로는 사랑의 정원. 재단 건물이 아름다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기적적인 사랑을 꽃피운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와 함께 만들어낸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주세요. 깊은 산속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곳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우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겹겹이 쌓인 세월의 지혜를 담고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낡은 기와지붕 아래 고요한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다. 이곳에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계절의 변화만이 유일한 사건이었다. 민우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오두막 뒤편에 자리 잡은 작은 연못에서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다. 직접 재배한 쌀로 지은 밥과 산나물 몇 가지, 그리고 맑은 계곡물로 끓인 된장국이 전부였다. 그는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그의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그저 허기를 채우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다. 그의 삶은 모든 감각을 최소화하고 오직 존재 자체에만 집중하는 수행과 같았다. 식사를 마친 민우는 오두막 옆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직접 키우는 다양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한 손에는 흙을 파는 괭이를, 다른 한 손에는 약초를 엮는 노끈을 들고 조심스럽게 약초들을 보살폈다. 그래, 너는 이쪽 흙이 잘 맞는구나.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지. 그는 마치 약초들과 대화하듯 중얼거렸다. 그에게 약초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삶의 일부였고 그의 친구였다. 그는 약초들을 통해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순리를 배웠다. 민우는 단순히 약초를 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약초들을 이용해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 비법을 터득했다. 그의 스승은 그를 의선 이셴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민우는 그런 거창한 호칭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명예로부터 초연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맑은 연못과 같이 고요했다.